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횡설수설하는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바쁜 시간 와중에도 이렇게 응원해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다음 주 수요일 퓨런티어가 상장하는 날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약은 2월 마지막 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BCNC입니다. 2월 기대 종목이라고 워밍업에서 말씀을 드렸죠. 기대대로 수요 예측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요. 그럼 오늘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함께 보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부터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BCNC는 반도체의 시각 공정에 사용되는 포커스 링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화면 우측 상단처럼 생긴 링인데요. 이 링은 시각 공정에서 반도체의 웨이퍼가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포커스 링은 쿼츠라는 소재로 만들게 되는데요. BCNC는 천연 소재를 여러 가지 개선한 합성 소재를 사용한 쿼츠를 만들고 QD9이라고 브랜딩하고요. 이 제품을 기반으로 회사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링은 소모품인데요. 반도체의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링의 마모 속도도 더욱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품 교체 시기가 더 빨라지게 되면서 쿼츠 시장은 매년 27%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BCNC는 현재 이 시장에서 약 4%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본론 들어가 볼까요? BCNC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21일과 22일에 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24일 목요일에 환불되는 일정인데요. 같은 기간에 청약하는 종목이 두 종목 더 있습니다. 노을과 SK스펙 7호인데요. 하지만 BCNC 쪽으로 청약이 쏠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불금으로는 주 후반부에 청약하는 모아 데이터를 청약할 수 있는 일정입니다. 서두에서 수요 예측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관 경쟁률이 1831대 1이었고 의무 합격 신청 비율은 22.8%였습니다. 최근 종목 중 수요 예측이 괜찮았던 풍원정밀이나 퓨런티어보다도 수요 예측 결과가 좋습니다. BCNC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준인데요. 최근 청약했던 10종목 중에서 BCNC는 기관 경쟁률, 의무 합격 비율 단연 1위입니다. 그만큼 최근 종목 중에서 돋보이는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무 합격 신청을 세부적으로 보면 신청 건수 기준으로는 22.7%이고 수량 기준으로는 22.8%입니다. 건수와 수량의 차이가 거의 없죠.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일치를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확약 신청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1개월 확약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데이터를 보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BCNC와 모집 규모가 비슷하게 상장했던 최근 8종목인데요. 8종목 중 무려 7종목이 시초가가 더블로 출발을 했습니다. GMBS 엔지니어링 빼고는 수요 예측 결과가 다들 좋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초가가 더블로 출발했던 7종목과 비교를 하면서 BCNC도 어떨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7종목의 평균 기관 경쟁률은 1706대 1이었고요. 의무 합격 비율은 20.8%였습니다. BCNC와 비교를 해보면 BCNC가 오히려 조금 더 좋죠. 그러므로 BCNC 상장일에 좋은 출발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모가는 아쉽게도 상당 공모가를 초과 확정했는데요. 희망 상당 가격이 11,500원이었는데 1,500원이 초과되면서 13,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희망 상단을 초과 신청한 비율이 약 97%가 나왔습니다. 압도적인 수치로 다들 공모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써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모가는 초과되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공모가 기준 모집 금액은 325억 원, 시가총액은 1,608억 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데이터를 볼까요? 최근 상장했던 종목들 중 공모가를 초과 확정했던 종목들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공모가를 초과했으니까 상장일에 조금 더 불리하고 공모가를 낮추면 조금 더 유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수급이라는 것은 잘 되는 친구에게 더 많이 가게 되어 있으므로 공모가를 초과 확정한 종목들의 상장일 성적은 대부분 좋게 마무리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8종목 중 5종목이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하지 못했던 종목들도 비트나인 빼고는 상장일에 60% 이상 수익을 준 종목들입니다.
여하튼 이 8종목과 비교를 해볼 텐데요. 평균 기관 경쟁률은 1692대 1이었고 의무 확약 비율은 23.1%입니다. 최근 공모가를 초과했던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BCNC의 수요 예측 결과는 빠지는 게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8종목은 상장일에 공모가 대비 평균 80% 상승하였는데요. BCNC도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청약 정보 말씀을 드릴게요. 250만 주를 신주로 모집합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에게 30% 비중으로 배정을 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청약을 신청했는데 왜 일반 투자자 배정 비율을 5%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일반 투자자에게는 75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요. 우리사주 조합에게도 11만 주를 배정했습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은 의무확약 신청 비율인 22.8%를 감안하면 259만 주로서 20.9% 비중으로 유통이 됩니다. 좋은 수준이죠. 실제 배정에서 의무확약을 더 많이 걸어주면서 최종 유통물량 비중을 10%대 후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유통금액도 300억 원 이하로 내려오면서 더욱더 상장일에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CNC는 상장일에 추가되는 물량도 없는 종목이거든요. 유통 물량은 정말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는 없고요. 일반 청약 한도는 28,000주입니다. 풀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으로는 1억 8,20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균등 청약만 참여를 하신다면 10주를 청약하시면 됩니다. 증거금은 6만 5천 원 필요하겠네요. 그럼 청약 배정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은 BCNC와 비슷한 사이즈로 최근 상장했던 종목들인데요. 다들 청약 흥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청약이 흥행했던 종목들이라도 단독으로 청약했냐, 환불기간은 이틀이냐, 4일이냐에 따라 청약 증거금의 편차가 조금 있는데요. 이 6종목도 약 6조 원부터 16조 원까지 청약 증거금의 편차는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BCNC의 청약에 증거금 약 11.4조 원을 예상을 해보는데요. BCNC보다 사이즈가 약간 작았던 퓨런티어는 증거금이 8조 원 들어왔습니다. BCNC는 퓨런티어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크고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11.4조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럼 일반 경쟁률은 2800대 1이 됩니다. 그리고 비례 경쟁률은 일반 경쟁률의 2배인 5600대 1이 되죠. 그래서 저의 예상대로라면 비례 한 주 배정을 위해서는 증거금으로 약 36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균등 배정인데요. 약 45만 계좌 정도 참여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으로는 83% 확률로 한 주 배정되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 청약 배정 예상은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1일차 청약이 종료되면 1일차 결과를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환매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복잡할 게 없는 종목입니다. 당연히 비례 청약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밍업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언급드릴 단점이 없어서 편안하게 소개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몬스 같은 편안함을 주는 종목이다 보니 이렇게 수요 예측 결과도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청약 경쟁률도 엄청나겠지만 그래도 남은 여유 자금 잘 모아서 비례 청약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BCNC는 좋은 수요 예측 결과로 환호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환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낙담하는 사람도 있겠죠. 같은 일정으로 청약하는 노을입니다. 딱히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없어서 워밍업으로 미리 소개를 드리지 않았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래도 내일 저녁에 노을의 사업과 함께 청약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